강력한 의도는 우리의 깊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며 우리가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에 대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설정할 때 우리는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세웁니다. 의도는 사랑, 성공, 건강 및 풍요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더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주의와 헌신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강력한 의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의도를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의도는 불확실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매일 아침 30분을 투자하여 마음챙김을 실천하여 내 행복을 키우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의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확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감정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감정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의도와 진심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의도를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는 의도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느낀다면 이 의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를 설정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감정의 힘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의도를 세우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도와 감정이 에너지를 형성한다면 행동은 이 에너지를 현실로 전환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꿈의 직업을 얻고 싶다는 의도를 세웠다면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킹을 하며 필요한 기술을 배워나가는 등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의도는 단순한 소망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도와 감정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의도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신념 시스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념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신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부정적인 신념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은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당신이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념은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 경험을 재조명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신념을 심기 위해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세운 의도와 신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따라 다르며 우리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낮아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인식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활동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자연 속에서의 시간 보내기 등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고 의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의도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관리한 후 그 의도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지속적으로 내딛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우리가 의도를 세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리할 때 세상은 그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또한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이 세운 의도는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자신감이 있으면 더 많은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후에는 그 결과를 신중히 관찰하세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세요. 이를 통해 다음 단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인내와 지속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도를 세우고 행동을 취한 후에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즉시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쇠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설정한 의도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성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간다면 결국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기회와 방향을 열어두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의도와 믿음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도를 세우는 것과 함께 그 의도를 뒷받침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도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의도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이러한 확언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신념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의도와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도와 믿음의 힘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실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의도한 바를 현실로 끌어오는 과정은 마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우리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구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에 필요한 자원들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각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주와 소통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믿음을 기반으로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우리의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의도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의도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의 첫 단계는 우리가 설정한 의도와 일치하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들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는 우리의 의도를 지지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따른 행동을 취할 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되고 우주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종종 실패를 거쳐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도를 믿고 행동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믿음을 구축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의도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도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의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할 경우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확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와 같은 문구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언은 우리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전 보드는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미지, 인형구, 목표 등을 포함하여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이 보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우리 삶의 좋은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부정적인 믿음을 줄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한 일을 적는 과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성공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우리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믿음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의도를 현실로 바꾸는 데 있어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믿음과 일치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변화는 종종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취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을 원한다면 매일 짧은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SMART 원칙을 따르면서 목표를 세우세요. 구체적, 스피시픽, 측정 가능, 메지러벨, 달성 가능, 어치버벨, 관련성 있는, relevant, 시간 기반, 타임 바운드. 이러한 원칙을 통해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물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세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를 기념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작은 성과를 찾아내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행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잊지 말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로, 의식적인 시각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의식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시각화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감정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의도를 강화하고 우리의 무의식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일기 쓰기를 통한 반성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일기를 써보세요. 이 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느끼는 감정, 마주한 도전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작은 성공이나 일상의 소중한 순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념 체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 목표는 나의 진정한 열망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잊지 마세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배워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더 많은 도전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배움도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큰 목표는 종종 압도적일 수 있지만,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누면 보다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고 싶다면 매일 10페이지를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정을 정해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 운동을 하거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 시간을 가지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규칙적인 행동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기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친구, 가족,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세요. 이들은 당신에게 격려와 지원을 줄 수 있으며,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를 권장합니다.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혹은 매달 자신의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기회를 수용하기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계획에 없던 기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 극복하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고 패턴 인식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전환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추구하기입니다. 장애물은 종종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해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장애물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 네트워크 활용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멘토 등에게 자신의 도전과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를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며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음 장에서는 목표를 향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후의 기쁨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 축하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성공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축하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파티를 열거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로, 달성한 목표를 되돌아보기입니다. 성취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느낀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는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으며 각 목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작성해보세요. 이전 목표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자신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찾기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학습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학습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은 즐거워야 합니다.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성취를 기념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삶의 모든 경험은 귀중하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길 응원합니다.